세PD TV입니다. 참PD입니다. 드레이PD입니다. 경제산업 재테크 분야를 해석하고 흐름을 분석하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엔터테인먼트도 참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Political Economy, Entertainment and Science, Good Life, Happiness, Money, Rich Business Culture, 정치, 경제, 문화, 삶, 비즈니스입니다. 드레이PD, SEPD, Superior Excellence Platform do입니다. Experience and Lecture and Talk Show도 합니다. 재테크, 주식, 부동산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결론은 이 땅의 젊은 층부터 미래가 불안하고 중장년층도 노후 대비가 확실한 층이 적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영상도 많이 올리려 합니다. 법인 체제로 운영합니다. 법인은 SEPD, INT, 컨설팅, R&D, 부동산 개발, 에이전시, 비즈 등 드레이PD입니다. 실제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자료도 받아 참조합니다. 매일매일 대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컨텐츠는 직접 작성하여 영상 제작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책임 있는 컨텐츠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증액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제, 경영, 산업, 정책 기초는 그냥 숙지하세요. 세상은 경제는 정책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정책 효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100만원, 1000만원이 소중합니다. 흐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GDI의 캐르메와도 함께합니다. 자료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를 분석하며 산업 분석과 국제적 흐름을 분석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테슬라 동향 전략 향후 주가는 미국 증시 전망. 오늘은 미국 주식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와 비슷한 전기차들이 있어요. 테슬라 이외에 리비안, 니콜라 이런 기업체가 있는데 사실 이런 주식들이 다들 하락세를 2024년 4월 둘째 주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미국에서 또 그리고 캐나다에서 FSD 구독료를 99달러로 인하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를 증가시키겠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많으면 더욱 개선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학습 속도가 학습량이 많아지면서 더욱 스마트해질 것입니다. 인간 운전자의 경우도 동일한 지역을 자주 다니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익숙해져서 사고 확률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는 은행 실적 부진에 따라서 아마 증시가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이 지금 사실은 그 중심에 있는 특히 은행들이 실적이 많이 부진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JP모건 체이스는 애널리스트 쪽에서는 이제 수익 전망이 별로일 거다. 이런 전망으로 주가가 거의 3%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웰스파고라는 데도 이제 유명한 은행인데 수익이 7, 8% 감소했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이 지속되고 있죠. 또한 그 유명한 시티그룹도 이제 사실 중요한 은행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수익이 감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연체하고 채무 불이행 이런 지표가 증가할 것이다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인데 테슬라 메타 플랫폼 여기서도 지금 4월 중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지속되다 보니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인 S&P 500 지수는 하락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 이걸 수용을 할 수 있네요. 하루 올랐다 떨어지고 하는 반복 크게 보면 박스 형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증시는 우상향하면서 복리 효과를 본다는 것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향후 연말까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의 지금 주요 지표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워낙 테슬라 투자자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PDTV도 실제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테슬라 로봇 택시 출시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주계에 긍정적인 흐름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가격 시장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가 전략으로 갈 것이냐, 중저가 시장으로 갈 것이냐, 고급 시장으로 갈 것이냐, 모델이 여러 가지를 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테슬라를 일단 전기차 제조업체로 국한하고서 볼 때 로봇 택시의 출시는 사이드 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 시장을 점유하는 전기차 경쟁이 가열되는 곳에서 살아남는 그런 테슬라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본질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주문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델 2라는 것이 이제 나올 것이다. 수익이 대부분 거기서 나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죠. 좀 더 저렴한 싼 전기차 출시 계획을 폐기하지 말라는 이런 주문도 테슬라 기업에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었던 그 모델 2를 언제 출시할 것이냐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모델 2를 결국은 생산해서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모델 2를 대체하고서 테슬라라는 기업의 새로운 장면을 도입하자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봇택시, 자율주행 택시죠. 쉽게 얘기해서 또 변형된 자율주행 택시 로봇택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서 자기는 출퇴근을 하고 나머지 시장은 영업을 뛰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그 대신에 판매 가격은 좀 고가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마는 테슬라가 결국은 저가 시장, 중저가 시장, 고가 시장 다 이러한 모델을 생산하면서 자율주행 시장에서 승기를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테슬라가 이러한 단순한 전기차 제조하는 분야 이외에도 뉴럴링크라든지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분야의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게 되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스다. 이 내용은 거의 사실일 것입니다. 2026년까지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을 기가 막힐 정도의 완벽한 예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25,000달러짜리로 경쟁할 기업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사실 휘발유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들이 아직도 대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고 심지어 가격도 싸고 즉 합리적이고 불편했던 충전 시간도 단축되며 고속 충전이 가능하게 되면 경쟁 우위가 될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징 스피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미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며 지루하다, 너무 자주 충전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을 한계치는 넘어선 듯 합니다. 충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충전소도 확장하고 쉽게 발견될 곳에 위치시키면 경쟁력을 배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생태계를 선점해 가면서 테슬라 전력 시스템과 상이한 차이가 나는 EV는 인기가 없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시스템 생태계도 중요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저가형 전기차의 출시 시기가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절대로 저가형 EV를 출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는 이미 25,000달러 이해 한 번 충전 후 주행거리 400에서 700마일 정도의 모델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죠. 거기에 기아 자동차에서도 400마일 정도의 주행거리에 25,000달러 규모의 여러 가지 모형의 차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모델 2의 MP3 배터리는 최근 정보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주라면 낮은 가격에 팔면서 이익을 많이 보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매우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도 있고 해. 만약에 테슬라가 모델 2를 25,000달러에 판매한다면 경쟁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피디TV는 분석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토록 기획합니다. 한 기업의 매출액 등 정보는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흐름이고 기업의 전략적 움직임이고 생존 가능성입니다. 전기차 생산업체로 생존하려면, 본질적인 EV 업체로 생존하려면 매출이 늘고 지속적인 수익 구조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FSD 즉 자율주행 시스템도 장착한 상태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상황입니다. 싸고 좋은 차로 시장에서 EV 자체로 적자 생존하려면 가격 기준이 25,000달러인가요? 우선 미국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중국 차가 수입되어 들어올 경우는 관세 체제를 당연히 높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휘발유 가격이 얼마 할 것이냐도 중요하고 평균적인 차량 소유자의 연간 주행거리도 관계가 될 것이며 EV에 충전할 경우 전기 요금도 관계가 됩니다.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보면 꼭 25,000달러가 아니고 좀 더 인상에 판매해도 시장에서는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분석할 내용이겠지만요. 어쨌든 미국 순수한 전기차 제조업체로만 보고 테슬라의 경쟁력과 향후 주식 가격을 이야기하는 틀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 자동화와 로법 시스템 강화로 지속적으로 테슬라의 제조 원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주분들은 자기의 평균 매입 가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말경에 진입한 분들은 박스 형태에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장기 보유하실 경우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투자는 자기 판단에 의한 것이며 영상은 늘 참고용입니다. 세피디TV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재해와 마찬가지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대전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죠. 세계의 주요 강대국이 대부분 참가하며 전 세계 전역에서 치러지는 전쟁이어야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전쟁의 규모만 크다고 세계대전으로 부르지는 않으며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 전쟁 당시에 강대국이 전부 참가하거나 상당수가 참가해야 한다. 참전국은 물론 중립국이나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전쟁의 규모와 진행 상태가 커야 한다. 전장이 세계 전역이나 그에 가까운 수준으로 넓어야 한다. 각 지역의 전투가 서로 연계되며 동시에 교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야 한다. 즉, 한 전쟁이 끝나고 다음 전쟁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방식은 세계대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이라고 하려면 총력전이거나 그에 준한 정도로 전쟁이 치열하고 결과도 심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 중동 지역의 맹주 국가 중에 하나인데 서로 누가 먼저다가 찾아보려면 너무 복잡하고 지금 2024년 4월 현상을 보면 이란이 미사일 드론으로 본토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가 공중에서 대부분 파괴시키다고 해도 잔해가 살상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 이스라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보복의 연속인데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방어에는 협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1939년 나치의 폴란드 침공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일본이 독일, 이태리 동맹이 완전 형성되기 전에 일본이 중국을 침공했다. 그래서 이것을 2차 대전으로 보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동북아시아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부터 혹은 1931년 만주사변부터 이미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견해도 간혹 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삼국동맹 이전, 실질적인 동맹관계가 있는 상태, 시울에서 치러졌던 중일전쟁을 2차 대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이미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도 다른 유럽 국가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일리가 있는 해석이지만 만주사변은 세계대전이라는 개념의 예고에 대해 독일과 이탈리아 측의 일본과 동맹 관계에 대한 의사가 없었기에 개연성이 떨어져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이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오늘날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예전에는 텔아비브가 도 1948년, 1977년이었다. 전면적인 전쟁으로 발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산업 전반적인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건설 시장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은 큰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지진, 이러한 중요한 재해도 경제 발전, 성장률, 고용, 인플레이션, 기타 등등의 것이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쟁은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에서의 전쟁은 세계가 더욱 힘들어할 것입니다. 산업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의 판매뿐 아니라 EU 등에서 판매를 노리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ACEA가 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유럽연합의 신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 10.1%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이보다 매우 큰 25% 이상의 증가폭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모델2를 저가의 적기에 공급을 함으로써 테슬라는 전기차 자체만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중국 등과의 국제적 관계에 의해 증폭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선 주자 중에 유력한 정치인이다. 전기차는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 미시간주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은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런 광기의 정책을 즉각 멈추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비난하며
SNS 트루스 소셜에 지난해 2023년 11월에 흔적을 남겼다. 최근 미국과 유럽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기차 정책 역주행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역주행이란 전기차 EV 시장 확대에 제약을 걸겠다는 것이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속도 조절론에 테슬라가 어려운 환경 속에 말려들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전기차 보급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노동조합의 지지는 선거에 큰 힘이 된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모두 자동차 노동조합에 호의적 사인을 보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수정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다. 오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자동차 노조 지지를 얻기 위해서다. 전미자동차 노조 UAW는 자동차 산업 중심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옮겨갈 경우 대량 실직을 우려해왔다. 전동화 전환을 이끌어온 유럽에서도 내연기관차 퇴출을 반대하는 즉 기존의 자동차에 대해 호의적인 목소리가 커졌다. 영국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정책을 5년 연기했다. 이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의회 제1당인 유럽국민당 EPP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지난해 통과시킨 관련 법안을 되돌리겠다는 얘기다. 역시 일자리 때문이다. 유럽 전역에는 자동차 제조 관련 일자리가 300만 개가 넘는다. 전기차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 지지를 받는 극우 정당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전기차 시장은 각국 친환경차 보조금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성장세가 둔화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6만 1,000대다. 전년 대비 33% 늘어나며 상승세를 이어간다지만 전년도 성장률 57%과 2017년 이후 평균 성장률 36%에 못 미친다. 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싼 전기차 가격과 충전 시설 부족 등이 더해져 구매 수요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각국 보조금 감소도 영향을 끼쳤다. 중국, 영국, 스웨덴 등이 지난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폐지했다고 한다. 2024년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독일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지급을 중단했다. 한 기관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장밋빛에서 현실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테슬라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휘발유 차량과 경쟁하기 위한 저가 정책을 도입한 전기차 생산 보급이 가능해야 한다. 두 번째는 충전소의 확충이다. 네트워크화가 조기에 진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배터리의 수명과 속도감 있는 충전 스피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 고무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즉 테슬라가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월스트리트의 전기차 제조업체로서의 수익성 매출액 등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이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세피디 TV는 yes라고 생각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그룹도 늘 항상 있고 영국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완전 폐지한 것은 아니고 5년 유예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 방향은 전기차 EV 보급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세피디 TV 아이븐이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